안녕하세요. 중앙대학교의 다빈치 인재 전형으로 합격해서 지금 사회학과에 재학 중인 2학번 김호진이라고 합니다. 제가 중앙대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준비했던 자료들이 지금 이 컴퓨터에 있는데요. 다빈치형 인재 전형으로 합격할 수 있었던 비결, 여러분들 다들 궁금하시죠?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저만의 합격 비결, 그리고 입시 준비 자료들을 앙톡에서 모두 다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까요? 네, 지금 보이는 이 사진은 제가 영상 촬영하면서 남겨놨던 사진인데요. 이렇게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학교 홍보하는 영상도 찍고, 그리고 그걸 직접 편집하기도 하고, 다양한 행사들을 직접 주관하면서 학교에서 일어나는 여러 일들에 직접 참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방송부에 왜 들어갔냐는 질문은 면접 때도 면접관님께 받기도 했었는데요. 학교에 봉사하고 그리고 뛰어다니면서 직접 학교에 이런 여러 일들을 접하기 위해서 방송부에 지원했다라고 대답을 했던 것 같습니다. 방송부 활동은 사회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지 그런 시각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학생회를 하면서 많은 친구들과 대화를 나눠보고 다양한 학생 집단에 직접 참여도 해봤던 기억이 있어요. 고등학교에 처음 시작했을 때 학생 자치가 진정 학생들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느끼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고치고 싶어 직접 학생 자치로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3년 동안 생활을 지금 돌아보면서 생각해보면 제가 느낀 문제점이 있으면 가장 앞장서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학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 내용을 한번 같이 볼까요? 중학교 3년 동안 국제 분쟁 그리고 전쟁 같은 문제들에 관심을 가지고 국제고를 준비했지만 결과가 좋지 않게 나와 지금 다녔던 고등학교를 진학하게 되었어요. 국제고를 준비했었고 그 미련이 너무 남아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국제 분야 공무원이 되고 싶다고 이렇게 생기부에 썼더라고요. 지금 보시는 거는 제 1학년 때의 성적표인데요. 1학년 1학기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제고에 떨어졌다는 생각에 너무 힘이 들었고, 그리고 저는 나는 실패했어 라는 생각에 보시는 것처럼 성적이 되게 좋지 못했어요. 숫자 5가 보이기도 하고요. 네, 여러 과목에서도 되게 고등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되게 방황하면서 공부를 잘 하지 못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제 생각을 180도 바꿔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장애물이 있거나 실패를 하더라도 이거는 이제 내가 부족해서 내가 못나서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필연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그 기회를 더 나은 나로 만들기 위한 수단으로 받아들여야겠다라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이제 그런 생각이 된 이후 비교과 활동도 열심히 참여하고 대회에도 참여하면서 공부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 2학년 때의 저의 성적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세계사 그리고 정치화법 과목을 선택 과목으로 선택하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어요. 아마 선택 과목을 선택하실 때도 되게 많은 고민이 되실 텐데 이때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두 가지를 본인의 관심사 그리고 본인의 흥미, 이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흥미에 맞게 선택을 하게 되면 자신의 이제 진로 희망을 결정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선택 과목 수업으로 결정한 정치화법 과목에서 저의 진로를 결정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어떻게 진로를 결정하게 되었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진행했던 발표 자료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저는 이제 이라크 분쟁은 왜 일어나는지, 분쟁의 원인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 발표하고 조사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전쟁에 숨겨진 피해자인 난민들에 대해 좀 더 집중을 하게 되었고, 국가 간의 문제 아래에 그 이전에 존재하는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사회의 좀 더 작은 면을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사회학과로 내 전공을 정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되었어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예비 중앙인 여러분들도 진로에 관한 고민이 되게 많으실 텐데 당연한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누구나 그런 걱정을 하고 있고 누구나 자신이 앞으로 무슨 일을 해야 될지 고민을 하는 것이 사실이니까요. 고등학교 생활 동안 점수, 내신 등급에만 집중하지 말고 내가 좋아하는 것, 흥미가 있는 것을 위주로 경험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네, 이제부터 볼 것은 테드 강연인데요. 테드 하면 생각나시는 게 있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테드 강연이 맞습니다. 어떻게 하면 라이센스를 취득할 수 있지에 대해서 알아보다가 테드 본사, 미국 본사에 영어로 메일을 보내고 관심 있는 친구들과 함께 팀을 만들어서 이렇게 어떻게 테드 이벤트를 제공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이벤트를 열게 되었는지 그 동기에 대해서 직접 작성하고 본사에 제출을 한 이후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학교 강당에서 테드 이름을 걸고 저희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할 수 있었어요. 테드 강연을 통해서 사회에 대한 무관심이 그 사회의 발전을 늦출 뿐만 아니라 많은 사회 문제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전달하고 싶었어요. 이처럼 저는 관심이 있거나 이야기하고자 하는 주제가 있다면 주저하지 않고 실행에 옮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 볼 내용은
학교에서 진행했던 환경 프로젝트 관련된 내용인데요. 학교의 미세먼지 데이터를 이렇게 표로 만들어서 어떤 환경에서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에 대해서 알아본 활동이었어요.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환경 문제가 우리 삶과 직결되어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어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가 직접 사회학적으로 환경 문제에 대해 접근해 보면서 사람들이 왜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던 것 같습니다. 환경 문제는 어떻게 생각해 보면 저의 진로인 사회학, 더 넓게 보면 이제 문과 학생들과는 좀 동떨어져 있는 문제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여러 가지 환경 활동에 참여하면서 생각보다 되게 우리 삶과 밀접한 환경 문제가 사회과학의 영역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이 활동이 내 진로와는 연결되어 있지 않은 활동이라고 참여하지 않기보다는 내 진로와 연결짓기 위한 고리를 만들어 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다음은 제가 타 학교와 같이 연합해서 수업을 진행했던 클러스터 활동 자료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과 관련된 문제에서 시작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생각해 보면서 작성했던 것 같아요. 타 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강의를 직접 가서 수강하면서 국제 경제 흐름, 그리고 우리가 그 속에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한 진로와는 전혀 무관해 보이는 질병, 그리고 경제 분야의 탐구 보고자였지만 사회학적으로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마주한 사회의 여러 상황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았던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고등학교 3년 동안 저의 활동에 대해서 알아보았다면, 지금부터는 제가 어떻게 고3 때 입시를 준비했었는지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원서를 접수했을 그 당일날의 사진인데요. 어떤 전형을 선택하는 게 저한테 유리할지 원서 접수 당일, 원서 접수 전까지도 고민이 많았었는데요. 저는 학생부 종합 전형 가이드북에 있었던 펜타곤 모형을 참고해서 저에게 가장 유리한 전형은 무엇인지 고민해 보았던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다빈치형 인재, 그리고 탐구형 인재 다른 점이 통합 역량, 그리고 전공 적합성을 어느 정도 보느냐가 다른데, 다양한 활동들을 많이 진행했었고, 그리고 전공 희망사항을 한번 바꿨던 저는 종합 역량을 좀 더 우선시 평가하는 다빈치형 인재 전형에 좀 더 어울린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저는 면접을 부술 수 있는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면접이 있는 다빈치형 인재 전형을 선택하기를 확고하게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파일은 제가 작성했던 자기소개서 파일인데요. 일단 자기소개서는 3개 문항으로 구성이 돼 있고, 저는 이 3개 문항 모두에서 저의 고등학교 3년 동안의 생활을 일종의 내러티브처럼 연결지어서 설명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1번 문항에서는 저의 진로, 그리고 어떤 노력을 했는지에 대해서 기술을 했고, 2번 문항에서는 리더십 같은 분야에서 어떤 식으로 학생들의 공감을 이끌어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전공 분야뿐만 아니라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도 강점이 있는 학생이라는 것을 어필했어요. 3번 문항은 이제 중앙대학교만의 독창적인 문항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본인이 어떠한 방식으로 우수성을 보여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기술을 하는 문항입니다. 다양성을 좀 더 어필하고 싶었기 때문에 드론 산업과 관련된 내용을 작성을 했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위험 해결 방법을 구상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구상한 소재를 단순히 구상으로만 남겨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진행한 모의 창업대회에 참가해서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있었어요. 예비 중앙인 여러분들도 본인의 전공 분야 외에서의 활동을 한 경험이 있고, 경험을 무언가로 이끌어내서 다른 활동까지 이어낸 사례가 있다면 이런 점을 3번 문항에 작성해서 본인의 우수성을 어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져온 이 파일을 보시면 이제 학교에서 진행한 면접 특강을 신청한 파일인데요. 저는 이렇게 학교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들 위주로 면접을 준비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중앙대학교 면접은 자기소개서 그리고 학생부를 기준으로 면접을 진행하기 때문에 본인의 예상 질문들을 달달 외우기보다는 자기소개서 그리고 학생부를 잘 숙지하고 여러 번 보고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본인 스스로가 본인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정리하고 그리고 검토하는 것이 면접에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과의 인재상을 좀 더 확인하고 가게 된다면 면접에 좀 더 도움이 되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사회학과의 교육 목표는 한국 사회와 사회 문제를 분석할 수 있는 전문적 지식 그리고 건전한 소양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것인데요. 저는 이렇게 학과의 인재상을 잘 분석하고 이것을 면접 그리고 자소서에 녹여낼 수 있도록 많이 연습을 했고 말로 풀어낼 수 있었던 것이 면접에서 좀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게 해주었던 것 같습니다. 보통 흔히들 최초 합격보다 저
짜릿한 건 추가 합격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저 또한 그 짜릿한 경험을 겪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추가 합격 전화를 받아서 저는 전화 취합을 받았는데요. 이렇게 전화를 받은 날이 크리스마스 저녁이었기 때문에 저는 진짜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은 기분이었어요. 이때가 전화 취합 이후에는 이렇게 합격증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여기 보시는 합격증의 주인 여러분들도 충분히 되실 수 있으니까 이 영상을 본 이후부터 열심히 입시 준비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는 이 사진은 제가 과방에서 직접 찍은 사진인데요. 예전부터 과방에 가서 좀 동기들과 좀 쉬고 공강 시간에도 좀 있고 싶다라는 로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로망보다도 좀 더 좋은 환경이었어가지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저희 학과 자랑을 좀 하자면 학과의 수업이 좀 더 기본적으로 질이 높고 또 체계적인 커리큘럼으로 교육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학생 자치, 학생회에서도 다양한 관심사를 공유하고 그 모두가 자신의 이야기를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구축되어 있는 것이 사회학과의 가장 자랑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310관에서 과제를 하면서 찍은 사진인데 사실 수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밤에 학생들끼리 모일 공간이 충분하지가 않잖아요. 근데 이렇게 저희 학교는 과제도 하고 그리고 동기들과의 추억도 쌓으면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이 저희 학교의 가장 좋은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는 도서관 건물이 되게 상징적인 건물이에요. 현재의 중앙도서관은 1959년에 세워진 도서관을 계속 사용하기 위해서 리모델링된 도서관인데 1959년 당시에도 전국 최대의 시설을 자랑했다고 합니다. 사진 위쪽에 보이시는 이 시계탑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아이코닉한 건축물인데 이 시계탑 안에 직접 방원분께서 들어가셔서 시계를 직접 돌린다는 소문이 있을 정도로 되게 많은 비밀을 가지고 있는 건물입니다. 예비 중앙인 여러분들도 학교에 입학하셔서 시계탑 안에 진짜 방원분이 계시는지 한번 체크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3년이라는 시간이 누구에게는 굉장히 짧은 시간일 수도 있고 누구에게는 길게 느껴지는 시간일 수도 있겠지만 그 과정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방법을 배우면 조금 더 행복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다양한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을 거예요.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탐구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제가 드린 많은 이야기 그리고 꿀팁들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의 입시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비 중앙인 여러분들 모두 3년 동안 화이팅 하시고 꼭 합격하셔서 아름다운 중앙대학교에서 여러분을 만날 수 있는 날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안녕.